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제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일제히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총선용 특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이고요. 그의 족쇄는 지금 풀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기소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청와대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반면에 한국당은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 총사퇴 결의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일보에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공수처법 강행 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직을 던지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수예요. 4+1 한국당 퇴장 속의 표결 통과됐습니다. 여당 선거제 공수처법 입법 마무리했죠. 올해 여당으로선 수건 과제였죠. 한국당은 위헌이다. 공수처법 헌소,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강대강 100일 총선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봐주시죠. 어제 국회에서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이렇게 청문회 때 시작할 때 인사를 한 추미애 후보자가 앉아서는요. 스카프로 두 다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일까 막 궁금증을 나는데 주변 분들이 좀 설명을 하더군요. 여기 보면 삼보일배 휴유증으로 스카프 다리 묶은 추미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 사실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사과의 의미에서 15km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릎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좀 통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도 아마 그런 걸 감안했을 텐데 자세를 꼿꼿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두 다리를 스카프로 묶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릎 두 개를 딱 붙이면요. 허리가 바로 서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총선 겨냥 지지층 결집력 사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특별 사면인데 조선일보는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선거사범 200명 넘게 포함이 돼서 총 5천여 명입니다. 친여 인사들 대거 풀려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활동이 제약이 됐거든요. 그러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네 분 출연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변환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원 총사퇴. 어제 자유한국당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현될까요?
그 얘기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총선 앞두고 어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쩍 할 게 따로 있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민주노총당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민주 뭐 노동당 아니면 뭐 민주당 이게 아닙니다. 민주노총당이란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국회에 있었던 공수처 법안 처리 상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경제입니다. 공수처장, 수사, 기소권 모두 가져간다. 검찰 기득권 제동에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공수처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풀어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무슨 비위나 나쁜 일이 있을 경우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내년 7월부터 7월 출범 예정이고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수처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놨어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요 비리 적발된 직접 기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대상은요 대통령도 포함되고요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공수처에서 못합니다. 그건 검찰이 되는데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야당이 방발한 이른바 통보조항, 뭐 야당에서는 이거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어떤 첩보를 파악했을 때는 공수처에 바로 이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21대 국회에서 보완하기로 추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친정권 그리고 옥상옥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란이 또 있고 있습니다. 이 친정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정권 마음대로 뭔가 이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야당 쪽에도 주장이 나오고 있지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보시죠. 공수처법 통과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안 올렸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50일 정도 만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조국,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잇따라 받고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어제만큼은 기쁘다. 이렇게 글을 또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문이 공수처법을 절차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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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독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찬성 숫자를 159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160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희상 의장이 이제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르신 분이 있습니다. 의원 중에. 그래서 그게 저 현장에서는 표결에 체크가 안 돼서 159인데 뒤늦게 이제 정정이 돼서 160이 됐습니다. 160이면요. 지난번 선거법 표결 때 찬성이 156이었거든요. 4표나 더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먼저 박찬환 교수님. 네. 앞서서 기사 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반응.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본인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총대 맸다가 쉽게 말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죠. 아.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예.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드디어 23년 만에 통과가 됐으니 본인으로서는 회한이 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던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도 예. 뭐 자신의 가족보다는 뭐 본인이 이제 그런 검찰 개혁이나 예. 사법 개혁에 전념을 해온 사회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물러나면서도 이제는 가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옥중에 있는 아내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예. 이제 감성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본인으로서는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일 가까이 페이스북에 글을 안 올렸는데 어제는 아주 오랜만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표결 전에 좀 몇 가지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결 후에도 또 몇 가지 주목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차례차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은 어제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있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좀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서 표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표결에는요.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했는데 인사청문회 끝나고 바로 본회의장 가서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인 장관들도 대거 참석해서 표결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표단속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여당 표결 직전에 호남계 정당의 선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호남계 정당의 선물이다. 무슨 뜻일까요? 4+1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표결 직전에 뭔가 합의를 내놨는데요. 본회의 30분 전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합의인데 그중에 하나가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로 보장하겠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어제 표결은 공수처거든요. 그럼 공수처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게 통상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선거구 논의를 해서 여기에 합의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지역구 최대 보장한다. 그런데 이 농어촌 지역구 이 말은요. 곧 호남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대 공언했던 바른미래당 3인 가운데 주승용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원래 반대 입장이라고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김동철 의원은 기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반대 여당 내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변론을 좀 하고요. 요 주승용 의원 찬성, 김동철 의원 기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존중해 농산 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의결을 제시했다. 이런 합의를 했어요.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지역구 없어지지 않게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남 지역 의원들을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나선 표결이 이뤄졌다. 근데 반대했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래요.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던 주승용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기권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이 아닌 기권을 한 의원이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러자 금태섭 당론 안 따르고 표결 기권. 그러자 한국당으로 가라.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문자 폭탄 받고 페이스북에 댓글 폭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차라리 한국당으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요. 4+1 뭐 관련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존중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이 대표성이 반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배려하는 그런 선거구 획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최영선 의원님. 그러니까 4+1 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합의를 했는데 그게 지역구 무슨과 관련된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거 논란이다. 이거 호남 쪽 뭐 지역구 얘기하면서 이거 표단속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선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예. 하나인데 예. 자기 지역구를 살려주겠다 말겠다 이 부분이 걸리면은 당연히 그 흥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오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인구 비례 원칙에 따르는 건 맞지만은 인구 비례에 따르는 것만이 능사인가? 업종이라든지 지역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 그쪽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은 그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 외에도 저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대표부를 넓히겠다는 것은 뭐 저는 시기상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은 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해가 바뀌면 지역구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뜻이 정말로 순수하다라고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 농어촌 지역구 배정이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도 다 골고루 배려가 되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뭐 인구를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호남 지역만 그렇게 된다면 또 논란이 불거질 거 그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뒤따르겠죠. 그래도 어제 이제 표결 전에 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약간 뭐 기사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요 기사 다음으로 본 기사 이제 금태섭 의원이거든요. 본인 유일하게 이제 기권을 했어요. 뭐 당론인데 기권을 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한국당으로 가라. 이런 소리가 나왔답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뭐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워낙 공수처 법안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고,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각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이유가 본인이 그 얘기한 바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의 별도 조직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여서 충분히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찰에 관련돼서 충분히 숙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 소신이 아니라 본인의 그 친정인 조직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소신이 아니고 혹시 본인이 과거에 몸담았던 검찰. 를 생각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론에 뭐 물론 이제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에 관련된 그 도움도 받지 않아야죠. 무소속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기권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왜 그렇게 공수처 법안을 통과되기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표결 행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자기 주관에 따른 자기 아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번에 내년 총선이잖아요. 금태섭 의원은 공천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만은. 한국당으로 가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당에서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당에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그 당이 최소한의 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는 그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의견을 갖고 있는 그대로 해서 당론에 배치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할 거면 그 소속 당으로 나오지를 말았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한테 그런 소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본인만 튀려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아집처럼 저렇게 기권표를 던진 거는 국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변환봉 변호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얼굴에서 좀 묻어나는데요. 말씀하시죠.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예.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돼 있고 소속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소신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당론에 배치됐다 그래가지고 일단 무조건 당에서 출당을 시키거나 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우려도 듭니다. 이제 물론 민주당 내부 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에 주지 말자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받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자신들의 경험을 봐서는 아직은 아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맞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수처에는 그것을 두고 있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아직 토의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 그냥 프레임 싸움으로 돼가지고 그냥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됐었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치열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내부 문제니까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제 금태섭 의원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분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에 있어서 분명히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검찰 출신이고 좀 민주당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은 기권, 조홍천 의원은 찬성. 또 약간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태섭 의원이 집중적인 어떤 타겟이 돼갖고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어제 본회의 표결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에 또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패스트트랙 양대 전쟁을 패한 한국당. 그 양대 전쟁이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다 그렇게 결사반대하더니 뭐 막지 못했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총사퇴한다. 그리고 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밤에 총사퇴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죠. 심재철 원내대표 분노를 한데 모아 사퇴 결의한다. 10년 만에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사직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의장석 둘러쌌던 한국당 물러나자 4+1 일사천리로 표결 처리. 홍준표 전 대표 어제 표결 처리되는 거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또 SNS에 올립니다. 목숨 건다더니 다 한강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밖에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한다. 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사면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 벼랑봉 변호사. 실제 이게 사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퇴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정치적 워딩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저도 한국당의 소속된 입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원내 전략의 부재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점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패스트트랙 뭐 공선법 같은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은 막판에 권은희 안이 새롭게 수정안이 제출이 됐었고 다른 이제 군소 정당에서도 뭐 주승용 의원도 그렇고 김동철 의원도 그렇고 독소정이라든가 분명히 제로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밝혔었고 상당한 균열이 있었던 것도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수처 자체가 지상 명제고 정말 훌륭한 대의 명분이라고 한다면 앞서 기사에서 뭐 호남 지역구 보장 때문에 이른바 엿을 바꿔먹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분들도 공수처법에 있어서 기존 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반대 외치고 그냥 나설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균열을 노려서 최대한 보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관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소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를 또 무엇을 둘 것이냐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장 임명해서 어떻게 저 제안할 것인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협상을 들고 갔다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배수의 진만 치다 보니까 그냥 모두 다 물에 빠져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전략의 부재가 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21대 국회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보완이 있을 텐데 왜 지금 안 하고 그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담은 한국당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다 반대를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협상을 벌였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총사퇴 뭐 이런 결의했잖아요. 그 뭐 일부 제출했다 이러는데 물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사퇴가 이루어집니다. 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의미로 비례한국당 만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현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 숫자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총사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가 좀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전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총사퇴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르는 거예요. 아까 공수처법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한국당에 전략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통과되더라도 그 안에 소위 말하면 기소권을 갖다가 없애는 방향 아니면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 또는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견제 장치를 많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을 했다면. 그러니까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와서 진짜 허무하게 그 두 개 법 다 목숨 건다 그러더니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총사퇴한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국은 지지층의 어떤 그 분노, 여기에 기대가는 분노의 정치에 기대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보다가 답답하니까 다 한강 가라. 이 얘기를 물론 뭐 직접 그렇게 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본인의 강한 불만과 그런 표시를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또 이런 뭐 글이 있어서 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